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중 숨진 고 이재석 해경경사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이 경사를 떠나보내는 날, 동료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고 이경사가 갯벌에 홀로 출동했던 당시의 진실을 숨기도록 상부로부터 함구령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은 해경은 2인 1조가 원칙으로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없다며 파출소 팀장에게 이 경사를 왜 혼자 보냈냐고 물었지만 위험한 상황임을 전달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함구 강요 의혹에 대해 인천해경서장은 진실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의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9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상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의 버추얼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문경시 임기홍 관광진흥과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상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 며칠 들어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강원 강릉의 경우는 심각한 가뭄으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예년과 같은 장맛비나 이렇다 할 태풍 소식조차 없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급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이야기 짧게 전해주시죠. 네, 강원 강릉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100mm 안팎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릉 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6%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저수율이 16.3%인데 전날 15.7%보다는 0.6%가 높아졌고요. 또 비가 오기 전인 지난 12일 오전 11.6%보다는 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비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면서 저수율이 사흘 연속 상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평년 저수율인 72.1%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로 잠시 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다행인 점은 내일 밤부터 또다시 비 예보가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고된 강수량은 20mm 수준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예, 이 가뭄이 비단 강릉의 문제만은 아니죠? 네,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 또한 마른 장마 혹은 역대 최단 장마 이렇게 불릴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았었고요. 전국의 3,400여 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5%대입니다. 이 가운데 가뭄 재난 조치가 필요한 곳은 약 700곳에 달하고요. 무엇보다 상황이 심각한 건 경북인데요. 경북도 내 69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9% 수준입니다. 이는 가뭄이 심각한 강원도의 56.5%보다도 더 낮은 전국 최저치입니다. 평년의 저수율이 73%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절반 이상의 저수지는 사실상 고갈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2개 저수지는 심각 단계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하고요. 이렇다 보니 농민들 사이에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도 장담할 수 없다. 농업용수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심각한 경북의 상황 어느 정도일까요? 네, 경북의 가뭄 상황은 구체적인 저수율 수치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수율이 20% 이하인 저수지는 14곳에 달하고요. 이 중에 13곳은 심각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청송의 청운 저수지는 15%, 영덕, 규미, 울진, 경주 등 저수지 4곳은 최소 13%에서 20% 수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수율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율에 따라서 저수율 60%에서 70%는 관심, 또 50%에서 60%는 주의, 40%에서 50%는 경계, 40% 이하는 심각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뭄은 평년 저수율과 대비해 주의 단계는 50에서 60%, 경계 단계는 40에서 50%, 심각 단계는 40% 이하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관리하는 23개 저수지 중에서도 만운, 신양, 위동, 단호 등 4곳의 저수지는 저수율이 40%를 밑돌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만운 저수지의 저수율은 25% 수준이고요. 내년에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는 단호 저수지 역시 올해 가뭄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심각 단계인데요. 현장에서 이를 관리하는 기관들 혹은 농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밤낮 없이 비상근무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선 한 방울의 물도 아껴야 한다. 이대로라면 내년 농업용수 공급조차 불투명하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일 기준으로 저수량이 5,902톤, 저수율은 21%에 불과한 문경 동로면 경천 저수지 인근의 한 농민은 밭에 겨우 물을 대고 있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수확철을 앞두고 추수는커녕 농사가 망칠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동댐, 이마댐 등 대형 댐이 있는데요. 이 대형 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두 댐의 합산 저수율은 예년의 85% 수준으로 내년 홍수기 전까지는 운영이 가능해 당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급수는 버텨도 농촌 저수지의 고갈은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는데요. 안동 이마댐의 합산 저수량은 8억 6천만 톤으로 영남권 16개 시군 480만 명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물 부족 심화로 하천 유지용수와 농업용수 공급량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뭄에는 비가 내리면 이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지난 주말에부터 이제 제법 비가 내렸고 또 내일 밤부터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단기성 호우로는 이미 바닥이 난 저수지를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댐을 중심으로 한 용수 공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대형 댐은 강력 용수 공급망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농민 생계와 직결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긴급 급수 지원과 양수장 가동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수지 보강과 관리 체계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선 간이 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 채우기, 직접 급수와 지하수 임시관정 설치 등 용수 확보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비 예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태풍의 이동이라던가 또 이렇게 태풍이 간절한 쪽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올 한 해 발생한 태풍은 총 17개입니다. 이 중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단 한 개도 없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이제 16호 태풍인 타파는 홍콩에 상륙한 뒤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대 저압부로 소멸이 됐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상과 일본 오키나와 해상 등 먼 바다 곳곳에서 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열대 저기압이 관찰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태풍의 강도라던가 또 이동 경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름이 더웠고 또 우리나라를 덮었던 폭염 공기 덩어리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면서 태풍이나 열대 저압부와 같은 열대 저기압들이 우리나라 근처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재난이고 또 인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모쪼록 더 많은 비, 또 물론 인명피해는 없어야겠지만 많은 비가 내려서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강릉뿐만 아니라 경북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금 이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혜택이 쏟아진다.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파워 세일. 다양한 할인 혜택에 사은품까지 꽉 채워 풍성하게 혜택을 끌어올려.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파워 세일.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되는 일이 많아지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문경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공공인프라인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문경시 관광진흥과 임기원 과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문경시청 관광진흥과장 임경입니다. 지난 5일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는데요. 우선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가 어떤 시설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는 첨단 영상 기술과 LED 월이라는 기반으로 실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고퀄리티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설은 공공부분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미디어 월로서 메인 월 사이즈가 가로 43m, 세로 7m 형태로 J자형과 이렇게 천정형 그리고 1호형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세트 제작과 로케이션 촬영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지만은 이번에 저희들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는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면서 문경이 전통적인 영상 촬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지털 영상 제작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추얼 스튜디오 기대가 되는데요. 버추얼 스튜디오 개소에는 문경시만이 아니라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과 단체의 협조가 있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번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 개소는, 문경시 단독의 힘으로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 다음에 웨스트월드 등 관련 기관과, 전문기술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위치한 곳이 문경시 신기동 쌍용 양회부지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곳은 과거 쌍용 양회가 운영되던 산업시설 부지로 이 공장은 한 6.25 전쟁 이후에 1957년 웅크라 국제연합 한국 건단에서 지원해서 건립된 주요 산업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 산업 공장 중에 원형 건축물이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사례로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큰 공간입니다. 부지 내에는 버추얼 스튜디오 조성은 문화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의 과거 산업 유산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시설 부지를 문화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라는 의미가 크네요, 정말. 문경은 그동안 풍부한 역사 유적지 그리고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사극 촬영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 첨단 버추얼 스튜디오가 들어오니까 기존의 야외 촬영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더해질 것 같고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경은 그동안 다양한 사극과 드라마, 영화의 촬영지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첨단 제작 환경이 더해지면서 기존 야외 촬영지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특히 버추얼 스튜디오는 날씨나 시간,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배경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문경은 자연 속 촬영지와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가상 공간을 갖춘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콘텐츠 복합 제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스튜디오는 기존 영상 제작 비용을 35%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더 많은 영상 제작사들이 문경을 찾게 될 텐데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예. 비용 절감은 제작사 입장에서 매우 큰 매력입니다. 더 많은 제작사들이 문경을 선택하게 되면 단순히 촬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 인력, 배우, 연출자 등이 지역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숙박, 음식, 교통, 관광 등 여러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나 영화 광고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 콘텐츠 또 지역 특산물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또 스튜디오 자체를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에게 스튜디오를 개방하거나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이나 특산물, 문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 촬영 일정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개발하고 촬영 제작사는 물론 대학생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튜디오 자체를 콘텐츠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해서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설 개소가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보철 스튜디오가 이제 단순한 관광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또 교육,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문경에서 미래를 갖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영상 관련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문경시를 찾을 관광객 또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경은 잘 아시다시피 전통과 자연 그리고 미래 콘텐츠 산업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 여기에 최첨단 영상 제작 환경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문경에서 더욱 새롭고 매력 있는 콘텐츠가 탄생할 것이며 관광객 여러분께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문경의 변화와 도약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관광진흥과 임기홍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왜 필요한 걸까요? 아시다시피 12.3 내란 사실 기억하는 것조차도 조금 끔찍한데요. 그 내란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파괴하고 또 헌정 질서를 전복한 군사 쿠데타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청래를 비롯해서 당시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게다가 또 전현직 법관,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시민운동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종신 집권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수천 명을 집단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반인도적 범죄죠. 법에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에 따라 뜻에 따라 정말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마땅한데요. 지금 이렇게 중대한 내란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아주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구속기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해준 지귀현 판사. 네. 그분의 행태를 보면요.
뭐 재판 중계는커녕 법정 사진도 못 찍게 했던 적 있죠. 네. 또 피고인을 뭐 별도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요. 일주일에 4번까지 재판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후에요. 윤석열 재판 딱 16차례.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꼴로 열렸습니다. 그나마도 최근 9번은요. 윤석열 피고인 출석조차 안 했는데 그냥 봐주고 있고요. 이러다가 구속 6개월 지나면 풀어줄 것 아닙니까? 또 노상원 재판은 아예 전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정인의 변호인조차 퇴정시키고요. 지금 깜깜이 재판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란 수괴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편향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지귀현 판사 뭐 룸살롬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에게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통사고 재판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재판 그대로 두고 있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법부를 믿고 또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란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재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또 내란 재판부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도 위헌 논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거 위헌 아니고 합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위헌 논란 제기하는 것 이것은요 위헌 논란을 이제 이유 삼아서 하지 않겠다. 내란 전담 재판부 두지 않겠다. 이런 뜻에 불과하고요.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우리 헌법 제대로 읽어보라고 저도 권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 헌법 제103조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두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재판관들이 내란 사건 1심, 2심 전담하고 3심,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위헌이 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도요. 안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된 적이 있고 3.15 부정선거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도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법원에 소년, 가사, 행정 이런 것 전담하는 재판부가 모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위헌이 아니고 합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사법개혁에 대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예. 사법부 독립의 본질, 사법권 독립의 본질은 재판권의 독립이죠. 우리 헌법 103조에 따르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면, 다르게 말하면요, 결론을 이렇게 내라, 재판을 이렇게 진행해라, 이렇게 간섭한다면 그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해라, 혹은 재판의 결과 유무죄를 이렇게 판정해라, 형량을 어떻게 결정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법원 조직 안에, 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새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사법권 독립과 하등 상관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리라면 소년 가사 행정 전담 재판부 설치도 위헌이 되는 거고요. 또 과거 법원은요, 스스로 세월호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만들자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법원의 생각대로 그들의 발표대로라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위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헌 운운하는 것은요 하기 싫다, 안 하겠다. 지금처럼 계속 불공정한 재판, 내란 편향적이고 내란 옹호적인 재판을 계속 이어가겠다. 저는 그런 뜻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은요 내란 종식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국민의 주권 의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제발 구구절절 다른 변명 이유 대지 마시고 국민의 뜻에 따르시는 것. 이것이 정말 사법부가 사법부로서 자기 책무를 감당하는 첫걸음이다. 이것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은요. 12.3 같은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그것이 바로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이죠. 장동혁 대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뒤집은 그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 조치를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그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세우려는 이런 노력들을 거꾸로 내란이라고 한다? 무슨 이건 정말 이런 말장난도 글쎄요 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갈 현혹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잡아 보는 겁니다. 예.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요. 정말 그 지귀현 판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 구속 기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왜곡 계산해서 구속 취소 석방시켜줬잖아요. 그때 정말 국민들께서 공분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유독 딱 한 번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혜적으로 적용된 사례죠. 이런 것을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 터져나와서 충격 줬는데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요. 네. 또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우리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대법원 상고 접수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고 9일 만에 이재명 2심 무죄 뒤집는 이른바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7만 쪽 가까운 사건 기록을 며칠 만에 다 읽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는 결론을 냈다? 상식 바뀝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법원 행정처조차도 이렇게 빨리 결론 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했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는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이런 식의 실명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고요. 최근엔 또 내란 사건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일시에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다 교체해서 내란 수사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요. 국민에게서는 물론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신뢰를 저는 다 잃었다고 보고요. 더 이상 대법원장직 수행하기 어렵다. 그만큼 이미 편향적인 인물이다. 라는 평가가 저는 이제는 대세가 되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더 이상 헌법 수호를 핑계로 또 사법 독립 자꾸 외치시는데 좀 깔끔하게 이번 기회에 책임을 지고 저는 물러나시는 것이 진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법원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장 사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이걸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얘기하면 사법부는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국회의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완전히 독립된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법부도요. 비판받아야 할 지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특히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비판해야 할 지점이 있을 때는 비판하고 또 개혁해야 할 지점이 있으면 입법권을 행사해서 개혁하고 사퇴 요구할 만하면 사퇴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슨 선전포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나경원 의원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편들고 싶은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편든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고요. 또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해서 최근 구속된 소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소년보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 규정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이나 스님이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서 단속되었습니다. 네.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럼 그게 종교인 탄압입니까? 그게 종교 탄압입니까?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법 행사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소년보 씨는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요. 기도회, 예배, SNS 이런 걸 통해서 이른바 우파 후보의 지지를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했어요. 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비방과 험담을 반복했습니다. 이건요. 종교단체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운동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그래서 소년보 씨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요. 그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의 일환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종교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운운한다면요. 이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를 악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행태죠. 그분의 어떤 선거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놓고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건요. 결국 장동혁 대표 스스로 그 소년보 씨가 행했던 그런 탄핵 반대 또 내란 옹호 이것에 역시 편들기 거들기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은 정말 내란 정당이구나. 이걸 한 번 더 자인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내란 세력과 등절하고 있지 못하죠. 스스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내란 세력 사실은 국민 앞에 명확히 다 공개하고 스스로 사실 진상 규명하고 내부에서 자정운동, 정풍운동 벌여서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그래도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저는 최소한의 또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의힘을 어쩌면 내란 세력이 저는 장악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란 세력을 내부에서 청산할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그러니 결국 자꾸 저는 더 오른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좌우를 넘어서서 그리고 매국 행태를 일삼는 극단의 소수와 자꾸 이렇게 힘을 합치려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추세 같으면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나 또 법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받는 뭐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정당 해산 심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 길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 길로 계속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한길 씨 등 또 한미 양국의 강경 보수 인사들이 미국에서 모여서 한국 정부를 맹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교 해산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해달라 뭐 이렇게도 했다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건 참 저는 솔직히 전한길 씨 뉴스는 좀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는 실제로 얼만큼 우리 국민에게 혹은 또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미국의 아주 이런 극우적인 인사들과 만나서 이 정도면요 일제시대 거의 이완용급 내국노성 발언이잖아요. 이완용급이다. 어떻게 우리나라 선거 관리를 주한미군이 와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죠? 이건 상식 있는 사람들로서는 누구도 여기에 저는 동의할 사람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 자꾸 뉴스에서 다루어 주니까 오히려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양 저는 좀 착각해서 더 좀 제가 좀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더 좀 설치는 것 같아요. 설치는 것 같다.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외국에 나가서 매국노적인 행태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좀 노하게 부짖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대미 감정이 좋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미국에 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현재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나 태도는 어떨까요? 최근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프 랜도 부장관이죠. 그분이 방문을 해서 이번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 표시했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은 했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정도 유감 표시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더 확실한 그런 사과와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공식적인 유감 표시 혹은 사과 있어야 하고 그래야 또 한미 관계가 건강하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저는 잘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대미 투자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또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반 미국 쪽에서 그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요.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보니까 이른바 그 협상이니까 힘겨루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미국 측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하신 그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거 487조?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돈, 그 돈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대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런 황당한 정말 요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미 투자의 어떤 구조나 방법이나 이익 배분 방식에서 우리 요구가 국익의 관점에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여야가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 시민사회가 정부의 대통령에게 또 외교 협상팀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 한미 협상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지만요. 오죽했으면 미국의 경제학자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트럼프에게 줄 487조 원으로 수출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차라리 관세를 막고 수출업자에게 그 돈 지원하면은 관세 부과로 인한 어떤 피해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까지 말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관세 막고 협상
그냥 무산시키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정부가 또 잘 협상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된다. 우리만 아쉬운 것이 아니라 미국도 아쉽고 어쩌면 미국이 더 아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국익의 관점에서 국익을 해치지 않는 저는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잘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현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